열심인데. 자, 친구들, 고쟁이, 책을 보시면, 예, 거기 등차 등비수열 168페이지, 622번부터 스텝 3, 질문을 받습니다. 31번, 31, 31번, 오케이. 33번, 오케이. 30 몇 번? 6번? 31, 33, 36. 네. 응? 30번. 원래 할게 있어요? 원래 할게? 좋은데?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스텝 2. 스텝 2도 한번 보죠. 기준이 없어요? 어? 94? 음, 이제 어떡하지? 어. 자, 우선은, 동명아, 보세요. 일단 원리합계를 좀 소개를 해야겠네. 네. 네? 30번. 야, 이 자식아. 없으면 임마 쉬는 시간에 와서 없습니다. 야, 이 자식아.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교정 없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야, 이 자식아. 우선은, 여러분들, 원리합계에 대해서, 그래, 이차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630번 갖고. 원리합계, 여러분들, 나중에 인생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는, 어떠냐면은, 동료가 이거는 설명 들어. 원리합계. 설명해 드릴게요. 원리합계는, 자, 원금과 이자에 대한, 합. 원금과, 이자에 대한, 합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뭐 할인율, 이런 거 막 배웁니다. 할인율. 경제 하다 보면, 여기 뭐 경제 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아? 뭐 AI가 다 해주나? 그래서, 예. 할인율도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합, 요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 우리 이제 이자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서, 이자를 붙여주는 방식에 따라서 어려운 게 아니야, 친구들아. 네. 방식이 단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복리의 마술 들어보지 않았나요? 복리의 마술. 그래서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적극적으로 저금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뭐 저금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저금하면 이율이 인플레 되는 속도보다 낮으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저금해 놓으면 돈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우리 동령이 너 한 10년 전 기억나요? 좋습니다.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되죠. 과거의 어떤 기억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는 게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10년 전에 10년 전에 뭐 예를 들어 뭐 과자가 1,000원짜리였다. 예를 들어서 뭐 자갈치 뭐 이게 1,000원이었어요. 500원이에요? 3년 만에? 미쳤네.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 돈이 녹고 있는 거예요. 어? 녹고 있는 살을 녹고 있는 거야. 왜냐면 옛날에 3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500원 줘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예 안 되죠.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재원이가 지금 수중에 뭐 1억 있었어요. 1억 있어요. 그 10년 동안 이걸 은행에 저금해 놨어. 근데 뭐 지금 연이율 몇 프로죠? 은행 뭐 저금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저금을 안 해서. 몇 프로죠? 2%? 3%? 3%? 많이 쳐도 3% 합시다. 많이 쳐도 3%. 근데 이제 인플레 속도가 너 지금 뭐라 그랬죠? 추파춥스가 300에서 500원? 그럼 60% 상승한 거 아니야, 3년 동안. 그러면 한 내가 봤을 때 연 한 25%는 상승한 거, 아 20, 아 10, 17%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연 17%? 추파춥스만 보면. 저는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리합계를 배우면은 이게 이제 3%씩 상승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억 에다가 1.03을 10 제곱하면 된다, 10 제곱. 근데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생각을 해 보면 과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 관심 있는 거 뭐 있어요? 우리 재원이 뭐에 관심 있어요? 집값? 아직 집값에 관심 있어요? 아직 어린데? 가끔 봐요? 오. 좋습니다. 너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해요. 선생님이 세뇌시켜 줄게. 자 봐봐. 그러면 그럼 있잖아. 여기 목동 단지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학원을 시작한 지가 한 10, 어 29, 15년, 6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여기 1-2 단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때 30 몇 평짜리가 10억 이었어요. 10억. 10억. 한 16년 전에. 근데 지금 얼마냐면 한 호가는 한 30억 정도 돼요. 그럼 이제 3 배란 말이야, 3 배. 16년 지났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은행에 10억 넣어 놨다. 16년 동안 연이율 3%로. 알겠어요? 그러면은 30억이 돼 있을까요? 계산기 없어서 그런데 저는 그 계산기 있는 친구 있나요? 휴대폰 보면은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 꺼내 보세요. 계산해 줄게 내가. 돈이 왜 녹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런 게 이제 공학용 계산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1.03을 누르고 여기 이제 그렇죠. 뭐 X에 Y등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누르고 16년 그래 16년 해 보면 1.6이 돼요. 1.6 대략. 그러면은 10억을 넣으면은 1.6을 곱하면 이제 16 년이 지나면 16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3% 이율일 때, 3% 이율일 때. 뭔지 알겠죠? 그러면 그 집값의 어떤 집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은행에 저금해 놓는 게 더 적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물론 집값이 뭐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한데 안정적인 걸 추구하면은 은행에 넣어 놓는 게 맞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 속도보다는 항상 연이율이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낮다. 낮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서 저금을 하는 거는 옳긴 한데 저축을 하는 건 좋은데 뭐 소비하는 것보다 낫잖아. 막 이상한 거 막 사고 막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이 막 그 뭐 아이돌 굿즈 사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보다는 저금하는 게 낫지만.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서 어떤 인제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면서 뭐가 더 나에게 맞는가를 판단하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 단리랑 복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복리밖에 안 써요. 왜냐하면 복리가 사람들이 느끼기에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 더 좋아 보여. 근데 물론 복리로 빚을 지면 더 많이 갚아야 돼요, 단리보다. 왜냐하면 단리는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예금. 예금이랑 적금의 차이가 뭔지 알죠? 예금은 돈을 그냥 맡겨 놓는 거야. 뭐 3년 동안 뭐 1억 을 맡아 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연이율이면은 연이율 3%면 1 년마다 3%씩 이자를 붙여 주는 거야. 근데 적금은 여러분들이 뭐 1억 이라는 돈을 뭐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나눠서 저금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1 년째에는 뭐 3천만 원, 뭐 2 년째에는 뭐 3천만 원, 3 년째에도 뭐 3천만 원 이렇게 매번 이제 정기적으로 돈을 집어넣는 게 적금. 예금은 그냥 한 번에 딱 맡겨 놓는 거.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예금을 했어요. 예금. 우리 이제 재원이가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1 0 0 원을 12 개월 동안 예금을 해요. 그러니까 1 0 0원 한 번에 그냥 넣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이율이 몇 퍼센트냐면은 몇 퍼센트 줄까 월이율? 재원이 얼마 원해요? 몇 프로? 20%? 월이율 20%? 그럼 1 년이면은 거의 뭐 1.2에 12승인데? 그걸 뭐 다 나도 저금하지. 월 연이율 20%도 미친 거예요. 연이율 20%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그때 막 88 올림픽 할 때 88 서울 올림픽 할 때 그때 이율이 그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이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집값 올라가는 속도 더 빨랐어요. 망했죠. 그래서 아무튼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아무튼 월 이후 1%도 엄청 많은 겁니다. 1% 면은 연이율로 환산하면 한 10몇 프로 돼요. 그 연이율 10몇 프로잖아? 이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연이율 10몇 프로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월 이율 1%로 줄게요. 1%. 1%. 그러면 이제 단리 방식은 뭐냐면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여줘요. 뭐라고요? 원금에 대한 이자. 원금에 대한 이자만. 그래서 이게 이제 재원이가 넣은 이 1 0 0 원이 원금인 거야, 원금.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재원이가 지금 이제 2026년 1 월이니까 1월 초에 1 0 0 원을 저금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이 지나면 2026년 1월 31일 또는 2월 1 일. 자 우리 원리학계에서는 이 두 개의 날짜가 서로 다른 날이지만 같은 시점으로 볼 거예요, 같은 시점. 한 달이 지났다.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봐봐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1월 31 일에서 2월 1 일이 되는 게 한 달이 지난 거야? 아니면 1월 1 일에서 1월 30 일이 되는 게 한 달이 지난 거야? 한 달이 지났다라고 하면 너네가 은행이야. 내가 저금하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매달 말에 뭐 1 억씩 넣어. 그다음에 그 은행은 매달 1 일에 만약에 이자를 준다고 치면 내가 하루 넣어 놨다가 빼 그냥. 넣고 이자 먹고 빼. 넣고 이자 먹고 빼. 이러면 은행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죠. 그렇게 해줄 은행도 없지만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럼 어떤 거냐면 이게 한 달이 지난 거예요. 30 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음. 하루 지난 건 한 달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루만 지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요거는 한 달이 지난 게 아니고 요런 게 한 달이 지난 거다.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원리합계를 잘 하려면 표를 잘 그리면 되는데 이때가 1 개월 후, 1 개월 후, 2 개월 후, 3 개월 후, 그다음에 12 개월 후 여기에서 이제 얼마가 될 거냐 저 1 0 0 원이 쟤를 이제 알고 싶은 겁니다. 자 단리 방식은 그냥 소개만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요때 한 달이 지났으니까 1 0 0 원에 대한 1% 이자 즉 1만 원, 1 0 0 원에다가 1만 원을 더한 요 돈이 현재 요 시점 2026년 1월 31일 또는 2월 1 일에 이 돈의 가치가 이렇게 이제 증가한 거죠. 1% 증가. 뭔지 알겠죠? 그다음에 또 2 월이 되면 2 개월이 지났으면 또 요 원금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요. 그래서 100 더하기 2가 됩니다. 100 더하기 단리 방식은. 그러면은 12 개월 후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100 더하기 10 입니다.
자, 지금 이게 이자가 붙는 방식이 뭐랑 같으냐면 등차수열이랑 같아요. 등차수열. 이자가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12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단리 방식은 등차수열이라고 보면 돼요. 등차수열. 근데 단리 방식 문제는 아예 안 나옵니다. 요즘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 아니니까, 이자 붙이는 방식이 아니니까 얘는 안 나와요. 그럼 복리는 뭐냐? 복리는 쪼금 더 좋아 보여요. 어떻게 되냐면 원금에도 이자가 붙고 이자 붙었잖아. 그거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자, 지금 보면 100만 원이 한 달이 지나면 월 이율이 1% 니까 101만 원이 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단위 방식은 요 돈이 또 한 달 지나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붙었잖아. 근데 복리는 이 전체에 대한 1% 이자가 붙어요. 이 전체에 대한 1%. 알겠습니까? 전체에 대한 1%. 그래서 자, 복리는 두 번째 달에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100 플러스 1 에다가 1% 이자를 붙여줄 거니까 1 더하기 0.01 이렇게. 자,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맨 처음에 100만 원이었는데 1% 이자가 붙는다라고 한다면은 1 플러스 0.01 원금 이자. 뭔지 알겠죠? 원금 이자.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달에 원리 합계였잖아요. 원금과 이자 합이었잖아, 첫 번째 달에. 그러면은 첫 번째 달에서 두 번째 달이 될 때는 이놈을 원금으로 보고 원금 더하기 이자. 뭔지 알겠죠? 얘를 원금으로 보고. 그러니까 요이 전체에다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요 전체에다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얘를 정리해 봤더니 어떤 숫자냐면은 이게 100 곱하기 1.01의 제곱이야. 이해되나요? 요거는 100 곱하기 1.01 이고 이렇게. 그러면 한 달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돈은? 이 전체에 또 1% 이자니까 여기다가 1.01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1.01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겠죠. 쭉 가다 보면 12개월이 흘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가 12번 붙을 거니까 1.01에 12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자가 붙는 방식이 무슨 수열이냐? 등비수열. 뭔지 알겠죠? 복리 방식은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원리합계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이 돼요. 등비수열의 합. 이제 해볼게. 예제를 들어서 합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원리합계 문제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음, 이자를 붙이는 방식 단리 복리 있고 문제 스타일은 문제 형태는 내가 이제 적금하는 형태가 있고요. 적금 돈을 이제 일정하게 저축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빚을 상환하는 형태가 있어요. 빚을 갚는 거. 빚 갚는 거 아니면 연금 파는 거. 연금. 나중에 뭐 늙으면 뭐 개인 뭐 그 개인 연금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런 연금 타는 거. 알겠습니까? 예. 근데 빚을 상환하고 연금 타는 거는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 구하는 게 구하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지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빚을 상환하는 거, 연금 받는 거는. 자, 그러면은 저 예제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빚을 상환하거나 뭐 적금하거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재원이가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돼서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얼마짜리 사고 싶어요? 적당한 거? 적당한 게 얼마죠? 1,000만 원짜리 자동차 없는데? 요즘에 막 그 경차도 막 천 몇백만 원 하던데요. 2천만 원인가? 중고차?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재원이가 2년 뒤에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매달 저금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2년 뒤니까 24개월 후에 알겠어요? 24개월 후에 얼마씩
그 돈을 저금을 해야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달에 우리가 이제 X1을 넣었습니다, X1. 두 번째 달에도 X1을 저금하고요. 세 번째 달에도 X1. 근데 이제 우리 재원이 1월 초에 넣을 거예요, 1월 말에 넣을 거예요? 초에 넣을 거야? 초에. 1월 초에 넣을 거고 자 우리가 이제 24 개월 초에도 X1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요 적금의 만기는 언제로 할 거예요? 24 개월 초 아니면 말? 만기. 말로 할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은 24 개월 말에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손을 그려 주세요. 24 개월 말. 자 월이율은 아까처럼 1%로 할게요. 이거 진짜 많이 쳐 주는 거야 1%. 월이율 1%. 이런 거 없어요 요즘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이자는 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자로 붙어요 무조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자 첫 번째 달에 X1을 넣었잖아. 두 번째 달에 이제 두 번째 달 초에 이자가 한번 붙겠죠. 한 번, 두 번, 점점점 23 번 그리고 언제 찾아갈 거냐면 24 개월 말이니까 이자가 몇 번 붙은 거냐면은 24 번. 알겠나요? 그래서 이 돈은 2 년이 지나면은 가치가 어떻게 바뀌냐면 x 곱하기 1.01에 24 제곱으로 바뀌어요. 24번 이자 붙을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됐지? 어우 동경이 좋아. 자 그다음에 2월 초에도 엑소를 넣었습니다. 저금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24 개월 말이 되면은 이자가 얘보다는 한 번 덜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치는 x 곱하기 1.01에 23 제곱이 됩니다. 23 제곱.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얘는? 그렇지 22 제곱. 그다음에 점점점점점 쭉 갈 건데 마지막 x1도 이자가 한 번 붙겠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24 개월 1 일에 넣은 거랑 24 개월 30 일이나 30 일에 찾는 거니까 이때도 한 달이 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자를 한 번 붙여 줘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게 우리 재원이가 매달 X1씩 꼬박꼬박 저금하고 난 다음에 2년 뒤 찾아갈 월이율 몇 프로? 1%. 월이율 1% 요거에 대한 원리 합계다. 이게 원리 합계예요. 얘를 다 더하려면은 뭐가 되겠어? 무슨 공식 쓰면 돼요? 합공식 쓰면 되죠. 등비율 합공식. 공비가 얼마다? 1.01. 그럼 1.01 마이너스 1 분의 첫 번째 얘로 잡으면 되죠. x 곱하기 1.01 그리고 1.01에 자 몇 개 더했냐면은 24 개. 24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1,000만 원.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매달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는지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1.01에 24 제곱 계산기 또 해 보시면 얼마죠? 1.01에 24 제곱 쓸 줄 알아? 예. 24 제곱은 1.26 1.27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1.27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게 0.01이니까 0.01 얘는 0.27이잖아요. 0.27 맞습니까? 약분하면은 27 그래서 27 곱하기 1.01 x는 1000이다. 저희 계산기 한 번 더. 자 1000 나누기 27.27 해 보세요. 1000 나누기 27.27 그렇죠. 한 달에 367만 7천 원씩 적응하면은 2년 뒤에 1,000만 원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1% 이율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너가 넣은 돈은 얼마냐면 한 8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월율 1%니까 200만 원이 이자로 붙은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요즘에. 요즘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저금하는 거고 적금하는 거고 그럼 빚을 상환하는 건 뭐냐 아니면 연금 타는 건 뭐냐 이런 거야. 비슷한데 자 보세요 친구들. 이제 빚을 상환한다 뭐 아니면 연금을 탄다. 자 이번에는 재원이가 한 30살 돼서 차를 슈퍼카를 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5 억짜리 삽니다. 60 개월 할부로. 5년 할부로. 그래서 자 요거는 30 살이 된 첫 번째 달에 샀어요. 초에 샀어. 5 억짜리. 알겠죠? 그럼 60 개월 할부예요, 60 개월 할부. 근데 사자마자 돈을 갚지 않고 그 달 말부터 우리 재원이가 X 원씩 갚을 거예요. 5 억을 빚졌는데 X 원씩 갚을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달 말에도 X 원 하고 쩐쩐쩐쩐쩐 하면서 60 번째 달 말에도 X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번에도 월 이율은 1%. 뒤졌다 이제. 너는 이제 카푸어가 되는 거예요. 월 이율 1%면 끝난 겁니다. 카푸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봐봐. 지금 우리 재원이가 X 원씩 갚아 나갔잖아. 그러니까 빚을 상환하는 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5 억짜리가 5년 뒤가 되면은 값어치가 5 억이겠어요? 아니면 5 억보다 높아지겠어요? 5 억이라는 돈은 높아지겠지. 그치? 그러면 재원이가 갚은 돈 이 X 원들 다 합쳐서 5 억이 돼야 되느냐? 아니지. 5 억보다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자동차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재원이가 엄청 큰 부자가 됐어. 막 이제 거의 뭐 한 1조 원의 어떤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재원이가 1조 원의 자산가가 됐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재원이한테 "재원아 우리 옛날에 만났었잖아. 나 한 50 억만 빌려줘." 그랬어요. "50 억만 빌려줘. 너한테 뭐 푼돈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10년 뒤에 고대로 50억 갚을게." 하면은 빌려줘 안 빌려줘? 그거야. "아 좋아. 뭐 5 억을 그래서 5억 아 오 5천만 원만 빌려 달라." 했어.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없어?" 1조 원 있지. 근데 내가 10년 뒤에 그냥 그대로 5천만 원 갚아. 그러면은 누가 손해야? 너가 손해지. 그게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 이걸 다 더한 금액이 5 억이 되면 안 돼. 뭐가 되냐면 5 억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죠. 왜냐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5년 전에 5 억을 받았으면 이 5 억으로 뭐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신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5 억을 이때 안 받았잖아. 맞아요? 그럼 5년 동안 못 받은 게 손해야. 그럼 그걸 보상을 해 줘야 돼. 뭘로? 이자로. 뭔지 알겠죠? 그러면 또 반대 입장이 돼 봐. 이제 재원이 입장이 돼 봐. 재원이는 어떻게 계약을 한 거냐면 5년 뒤에 얼마를 갚으면 돼. 알겠어요? 근데 재원이 입장에서도 매달 X 원씩 누구한테 재원이에서 누구한테로 회사한테로 돈을 주고 있잖아. 그럼 이 X 원들도 시간이 흐르면 회사가 재원이한테 보상을 해 줘야 돼. 서로 보상을 해 줘야 돼. 즉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 이자 붙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알겠어요? 얘도 이자가 붙어야 되고 얘네들도 이자가 붙어야 돼. 무조건. 항상.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 봐봐. 자 1% 니까 이 금액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자 1월 초에 빚을 졌잖아. 알겠어요? 1월 초에 빚을 졌어. 그러면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60말 이렇게 되면 기간이 몇 개월 지난 거예요. 1월 초에 빌려서 60 개월 말에 끝나는 거니까 몇 개월 지난 거지? 60 개월. 그러면은 금액이 5 억에다가 1.01에 60 승. 미리 좀 계산 좀 해 주세요. 1.01에 60 승. 1.8 이니까 거의 9 억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섭죠? 이게 복리의 마술이에요. 너무 무섭잖아 지금. 근데 단위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자 그러면 재원이가 이제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엑스원 보세요. 이 엑스원은 요 60 개월 말이 되면 몇 개월이 지난 거야. 자 얘는 1월 말부터 갚은 거예요. 1월 초가 아니라 1월 말부터. 알겠어요? 그럼 몇 개월이라는 거야 몇 개월? 59 개월. 그래서 재원이가 갚은 엑스원도 이자를 붙여 줘야 돼 이렇게. 1.01에 59 승. 알겠죠? 그럼 그냥 쭉쭉 해 보면 요 밑에 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x 곱하기 1.01에 58 승. 자 마지막은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마지막 넣은 돈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너네들이 자동차 회사가 됐는데 어떤 상대방이 나한테 딱 엑스로 딱 갚았어. 그럼 한 달 더 이자 붙여 줄 거야? 아니면 거기서 그냥 끝낼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빌렸잖아. 재원이한테 10년 빌렸어. 근데 매달 갚을 거야 재원이한테. 근데 내가 이제 10년 마지막 번째 돈을 갚았잖아? 그럼 재원이가 이제 "아 선생님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자 한 번 더 붙여 줄게요." 이렇게 하겠어?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지.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 이자 안 붙어요 친구들. 자 이게 보시면 개수만 세 봐도 그래. 자 몇 번 갚았냐면 이자 아니고 몇 번 돈을 갚았냐면 60번 갚았잖아. 그게 59 승, 58 승이니까 여기 60 번째는 0 승 이렇게 되겠죠. 이자 안 붙여 주는 거야 맨 마지막.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돼요.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다 더하는 거랑 얘랑 갚아야 되겠죠. 항상 비교. 두 주체가 있으면 비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같다라고 할 건데 자 이거 다 더하면 1.01 마이너스 1 분의 첫 번째 항은 그냥 x 할게요, x. 하고 1.01에 60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0.82 니까 0.82, 0.01 이니까 같아지려면 81 0.82 라고 그랬지. 0.82. 82 x 얘가 5억 곱하기 1.82랑 같다라는 거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한 달에 1,100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그래도 60 번 하면 6억 6천 밖에 안 되니까 너가 상상한 9 억은 아니잖아요. 자 6억 6천. 아무튼 그렇다. 1,100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사용했어요? 안 사용했어요? 안 사 좋습니다. 근데 월율 1%라 그래 1%라. 자 그럼 630번 요거 같이 한번 봅시다. 30 번에 이럴 수가.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자 30번 보시면 자 2025년 초 어느 아파트의 한 세대 매입가는 3억 1,200만 원이었고 매년 초에 전년도에 비해 4%씩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자 25년 초에 매입했어요. 얼마냐면은 3억 1,200만 원. 근데 이제 어느 부부가 이 아파트의 한 세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25년 초에 A만 원을 적립하고 같은 기간에 A만 원을 저금합니다. A만 원. 근데 이제 매년 전년도보다 5% 낮은 금액을 5% 낮은 금액이니까 어 26년 초에는 얼마 저금했다 그 얘기예요. A1이 아니라 0.95 A1 얘를 저금한 거죠. 5% 낮은 금액 저금한다.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2035년 초에 적립금을 모두 찾을 거다. 35년 초. 이때 다 찾을 겁니다. 그때 2035년 차 초에 이 아파트 한 세대 매입과 일치하도록 하는 A의 값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금을 하는 건데 빚갚는 거랑 또 유사해. 이 3억 1,200만 원도 연이율 4%로 값어치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쵸? 맞아요? 예.
그러면은 25년 초에서 35년 초가 되면은 몇 년이 흐른 거야? 10년이 흐른 거예요. 맞아요? 26년 초, 7, 8, 9, 10, 그다음에 1, 2, 3, 4, 5니까 10년이 흐른 거지. 예, 그래서 자 이때 값어치는 3억 1,200만 원에다가 1.04를 10 제곱하면 됩니다. 10 제곱. 이해됐죠? 10 제곱. 네.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뭐 27년 초에는 또 얼마를 저금하냐면 0.95의 제곱 A1을 이렇게 저금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쵸? 예. 요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얘도 값어치가 증가해야 되니까 요 A1은 값어치가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1.04의 10 제곱. 이자가 10번 붙은 거니까. 그다음에 얘도 이자는 몇 번 붙죠? 9번 붙죠. 그래서 A 곱하기 0.95 곱하기 1.04의 9 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A 곱하기 0.95의 제곱 곱하기 1.04의 8 제곱 이렇게. 이해됐죠? 그쵸? 이자가 앞으로씩 붙을 거니까. 저게 된다. 이게 됐었을 때 자 2034년 초에도 돈을 넣을 거잖아. 그쵸? 요때도 이제 돈 얼마 넣냐면 0.95에 9 제곱 A1 얘를 넣었어요. 이게 이제 25년 초가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열 번째 해. 열 번째 해니까 0.95에 9 제곱 A1 넣은 거야. 그럼 35년 초가 되면 이제 한번 붙어요. 1 년이 지난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A 곱하기 0.95의 9 제곱 곱하기 1.04의 1 제곱 이렇게 쓸게요. 35년 초에는 돈을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안 넣어요. 그냥 찾겠다 그랬으니까. 알겠습니까? 안 넣고 이렇게 찾을게요. 그러면 자 지금 요 3억 1,200만 원에 1.04를 10 제곱한 요 금액이랑 얘를 다 더한 거랑 같아야 돼. 알겠지? 그러면은 얘를 첫 번째 항이라 하자.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 항. 그럼 여기서 여기 될 때 얼마 곱한 거야? 1.04 분의 그렇죠. 그럼 걔가 공비인 거예요. 1.04 분의 0.95 이게 공비.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은 1 마이너스 1.04 분의 0.95 그다음에 얘를 첫 번째로 둔 거니까 a 곱하기 1.04의 10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1.04 분의 0.95 전체의 10 제곱 요렇게 해 주시면은 어 답이 나온다. 자 거기 이제 1.04 분의 0.95의 10 제곱은 0.4로 계산해라. 그래서 요게 이제 0.4로 바뀌고요. 맞습니까? 그쵸? 예. 그다음에 여기 1.04의 10 제곱이랑 1.04의 10 제곱은 양변에 똑같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게 104 분의 뭐 얼마냐면은 9 니까 그쵸? 3억 1,200 31,200이 A 곱하기 1 빼기 0.4는 0.6 5 분의 3 곱하기 9 분의 104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A1이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예. 이렇게 해 주면 된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31 번을 봐야 되는데 아 시간이 좀 없다. 예. 31 번은 팁만 드릴게요. 팁이 아니라 말만 해 줄게요. 계산 안 하고. 자 거기 보시면은 그 첫째 항이 50 이고요.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 있어. 등차 수열이 있는데 지금 네 631 번에 첫째 항이 뭐라 했냐면 50 공차는 정수. 근데 이제 TN이라는 숫자가 TN이라는 게 뭐라 그러냐면 절대값 그냥 고 A1 부터 AN까지의 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SN이죠 친구들. 요거 SN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첫 장이 양수일 때 공차는 부호가 안 나왔잖아. 그럼 SN이 어떨 수 있냐면은 요렇게 SN이 요럴 수 있고요. 공차가 양수일 때 그다음에 공차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SN. 요거는 공차가 음수일 때 요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요렇게 이제 그려진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문제의 조건에서 T16, T17, T17, T18 이런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공차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요걸 만족하려면. 음수죠. 얘죠, 얘. 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양이 요렇게 돼 준다라는 거죠. TN. 알겠죠? 그러면 이 17이라는 숫자는 뭐 여기가 가능할 거고 요런 데가 될 수 있을까요? 요런 데? 뭐 안 되겠죠. 요런 데는 뭐 안 되니까 딱 여기예요. 그 얘기는 S17도 수열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이랑 같은 거다. 그 얘기죠. 최대값이랑 같다. 그럼 이제 A17이 0 보다 어떻고 그거 같고 A18이 0 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6번 더하고 그게 0 이상.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7번 더하고 이게 0 미만. 했었을 때 공차 정수니까 D가 바로 나와요. 그죠? 범위 잡아보면 D가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래서 고거 갖고서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면 따로 질문하시고. 자, 3번삼 번도 봅니다. 3번은 자, 거기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었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이제 접었다. 가운데 중점들을 변의 중점들을 연결해서 여기 접어서 요놈 요 둘레의 접은 선의 길이의 길이 합이 L1이 4루트 2다 됐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제 여기가 루트 2니까 루트 2가 이제 4번 있는 거죠. 그래서 접었는데 이렇게 생겨 먹었어. 접었어. 그러는데 요 놈을 다시 중점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또 다시 접은 거예요. 두 번째. 맞나요? 근데 잘 봐봐. 지금 첫 번째 접을 때는 요 파란색 선이 몇 번 생기냐, 파란색이 아니라 접으면 요 도형이 몇 겹이냐면 이 종이가 한 겹인 거죠, 한 겹. 한 겹. 근데 지금 이 파란색 정사각형은 종이가 몇 겹으로 되어 있는 거야, 몇 겹으로. 두 겹.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원래 맨 처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 선을 그었어. 그럼 얘는 딱 한 번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접었다 이렇게 한 번 접었어. 접은 다음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접은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 하나 그어요. 알겠어요? 긋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는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접힌 선은 여기도 한번 나올 거고 요 뒤에도 한번 나올 거 아니야. 두 겹이니까.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려진 이 파란색 도형이 옆에서 바라보면은 두 겹의 종이가 있는 거니까 이 초록색 선은 몇 번 보이냐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보이는 거예요, 두 번.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요 길이가 루트 2 였잖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1 이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초록색 선의 길이 고게 L2 인가? 문제에서 L2로 한 건가? 아니네요. 다 있는 걸 L2로 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 단계마다 생기는 선의 길이들을 AN이라 할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A2는 뭐가 되냐면 A2는 1이 4개 있었는데 두 겹이니까 곱하기 2 요렇게. 요렇게 될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또 이제 요 정사각형은 몇 겹으로 보이는 거야, 몇 겹으로. 얘는 몇 겹. 두 겹인 거를 한 번 또 접은 거니까 그렇지. 4 겹이 된 거야, 4 겹. 4 겹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또 중점들을 연결해서 요렇게 또 정사각형을 그릴 건데 이 선은 딱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번 나올 거냐면 4번 나오는 거죠, 펼쳤을 때. 4 겹이니까.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새로 생기는 게 A3이 요 길이가 루트 2 분의 1 이니까 루트 2 분의 1 에다가 4 방향 하나 둘 셋 4 개 그리고 4 겹이니까 곱하기 4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뭔지 알겠지? 그다음에 좋아. 그다음 종이가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또 옆에서 보면 8 겹이에요, 8 겹. 맞습니까? 그쵸? 8 겹인데 또 중점들을 연결했다. 요 길이는 2 분의 1이 4 번, 2 분의 1이 4번 그리고 8 겹 요렇게 해 주는 게 A4다 그 얘기죠. 알겠죠? 그럼 계산해 보면 요거는 8 이고 요거는 얼마 8 루트 이고 요거는 얼마냐면은 16 이죠. 요렇게. 그래서 수열 AN이 지금 보니까 등비 수열이야. 이해됐어요? 공비가 루트 2인. 근데 L5를 구하라 했잖아. 근데 L5는 뭐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니까 등비수열 합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다. 아, 더 하고 싶은데 아, 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그 과제는 수평 잡기만 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그 점화식이나 이런 부분 괜찮아요? 뒤에 수학적 기납법 그 설명이 좀 필요한가요? 아무튼 다음 주에 책도 가져오세요. 고생이는 책 가져오는데 과제는 수평 잡기 4 점만 낼게요. 알겠죠? 오케이. 쉬었다 합니다.